자, 국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청문회도 열리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공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뜨거운 곳 과방입니다. 자, 과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왔고요. 법인카드 사용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사용됐는지, 대전문화 방송의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국회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네. 과방 의원들이 오늘 토요일인데도 또 비도 오고 하는데도 대전 MBC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송위원장의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 이미 3일 동안 청문회를 했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현장 검증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4일 동안 청문회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 과방위 민주당 소속 의원, 야당 소속 의원들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분이 그 본인 말고 자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또 이분이 해외 생활을 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간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제출을 안 하시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보다 보면 청문회가 하루, 길어야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혼쭐을 좀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MBC가 됐든 MBC 본사 재임을 하셨을 때 보면 백화점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유흥시점 같은 데서 법인카드를 쓴 내역이 있습니다. 빵집도 있다면서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빵을 280개를 한 번에 샀다는 의혹도 있지만 나름대로 본인의 변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6년간 4억 3천만 원, 3년간 1억 4천만 원 이런 정도의 내용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조금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존경하면 구구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면 지식인인가 이렇게 비꼬는 것도 있고, 이태원 참사, 5.18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에서도 조금 만족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야당으로서는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국회법에 3일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장관급 의원들은 보통 하루 정도의 청문회를 하는데 3일간 많이 길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좀 제대로 대접을 해달라라고 하는 후보자가 제대로 그러면 자료를 내라라고 하는 청문위원들 사이에 자, 고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어제 또 격한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보시죠.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잠깐만요.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사과할 일이 이상- 아닙니다. 박충건 위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참교육을 합니다. 의원을 상대로. 처리수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께서도 예, 오염 한덕수 처리수 총리도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일본 대한민국 대변인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서 적격이 아니고 부적격도 곱하기 100입니다. 저는 일본 대변인 아닙니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일본이 이진숙 후보자를 대변인 시키겠습니까? 대변인 같다고 했습니다. 모욕적인 위안부에 대해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장면을 본 많은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 사과를 해달라. 사과할 일 없다. 일본 대변인 같다. 등등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지금 아까도 잠시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관련된 청원 관련된 청문회도 열리고 있고, 이렇게 방통위원장 이미 몇 명의 방통위원장이 바뀌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이미 또 되면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거를 민주당이 이미 공언을 해놓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방통위를 놓고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글쎄요, 뇌구조가 어떤지 입증이 됩니까? 제 뇌구조가 어떤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장관급은 청문회 하루 하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나 이렇게 높은 분들은 이틀 하는데 사흘 할 정도로 그렇게 방통위원장이 대단한 자리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결국은 MBC 사장과 관련해가지고 시간을 하루라도 더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제가 확신하건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임명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임명되면요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할 것인가 탄핵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진숙의 개인에 대해서 저렇게 망신 주면서 탄핵의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저런 식으로 자꾸 방통위원장 탄핵하다가 민주당 자체가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탄핵당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예. 좀 품격 있는 청문회. 또 국회 국민들을 존중하는 또 후보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청문회가 이어지게 될 텐데 그 장면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